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십천간의 마지막이자 또한 새로운 간목을 탄생시키는 십천간의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이 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자연의 실상 천간론 비결. 계수는 잉태한 새로운 생명을 음양으로 분별한다는 뜻을 가진 계수는 헤아리고 분별한다는 뜻으로 헤아릴 귀자에서 따오게 되었는데, 수기는 만물의 모체에 해당한다.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 속 양막 안에서 액체인 양수의 보호를 받아 성장하여 출산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간목 또한 수기의 보호를 받아 출생하는 것과 같다. 고로 간목은 시작이며 계수는 종점에 해당하게 되는데, 선천의 기를 술토에 임묘하여, 그래서 선천의 모든 기운은 지지에서 술토에 임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묘해서 해수에 전이시켜 새로운 생명인 간목이 해수에 장생하는 것이며, 계수를 상징하는 자수에서 종점, 그러니까 종결, 끝맺었다 하는 극음의 상징, 여기에서, 그런데 이 자수에서는 동지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동지는 일양시생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선천의 마무리 첫 출발점이다 그래요. 그래서 끝 마무리 종점과 시작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동지가 들어있는 자수가 되고, 이 계수는 음중음의 마지막 임과 아울러 간목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12지 포태법은 명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간목이 미토에 임묘하고 신금에서 간목의 혼이 떠나는 절지이며 유금의 태지로 입태하므로 천간신금은 완성된 씨앗의 물상을 상징하며, 이 간목의 씨앗이 해수의 장생이 되므로 신금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임수와 해수를 사랑하고 집착하는 원인, 그 이유가 이것에 있다 그래요. 계수는 동지에서 일양시생하는 양기의 첫 출발점으로 음중음의 한냉수 임과 아울러 새로운 생명인 일양을 키워 성장시키는 만물의 모체신이 되는데, 그래서 임수는 아이벨임에서 간목을 잉태시키고, 계수는 종결과 시작의 분계선으로 음중음의 종점이자 일양시생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시작점이다. 임수와 계수는 변화가 자유로운 성품으로 겨울을 상징하는 흑색이며, 인체에서는 신장, 방광, 자궁이 되고 지혜를 상징한다. 하늘에서는 눈이나 비 또는 큰 비를 머금고 있는 먹구름을 상징하고, 땅에서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나 호수가 되기도 하며 넓은 바다나 댐을 상징하기도 한다. 계수는 음중음으로 극음 또는 태음이라 하며, 계수가 상대가 되는 병화는 극양 또는 태양이라고 한다. 계수는 음수이고 약수로서 하늘에서는 우로수를 상징하며, 땅에서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나 샘물과 같은 생수, 활수, 원천, 윤화수로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용수가 되는데, 임수와 계수는 동질성의 오행으로 응집력과 경직력이 매우 강하다. 계수는 십천간의 마지막으로 생사가 교차하는 시기에 해당하고, 그러므로 죽음, 눈물, 어둠 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꿈과 목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지에서 일양이 희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게 되는데, 특히 개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우로수이므로 높은 이상과 꿈을 간직하여 허무맹랑한 꿈속에 헤매거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허무맹랑한 꿈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 개수는 호기심 성분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가 망하는 것은 호기심 때문에 망하는 일이 거의 다 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호기심이 유달리 강한 성분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서 있다가 전 세계 방방곡곡 구름으로서 유랑을 하다가 다시 땅에 내려온 것이 되는데, 그런데 다른 천간들도 마찬가지다. 병화도 하늘에서 태양이 있고 기토도 하늘에서 구름이고, 그런데 유달리 자기 자신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꿈과 이상이 너무 높아서 현실 세상 속에 융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분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제 파악을 제일 못하는 성분이 개수이기도 하며, 황당무계한 짓을 잘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이나 형이상의 생각 속에 몰두하기도 하는데, 수기는 만물의 시초이고 근원신으로 생명체의 근본 원소가 되는데, 또한 우주를 창조한 본체로 물질의 세 가지 형태로 열을 만나면 기체로 변하고, 냉하면 액체로 변하며, 한냉하면 고체로 변하는 성분에 해당이 되어서 어떠한 그릇에 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전체 이 성분이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 능력이 빠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 감추는데 아주 능숙하고 노련한 성질이 있으면서 극음, 음중음의 최고의 극한 성분이 되기 때문에 잔인하고 냉정하고 호기심 많고 상당히 이 개수의 성질 알기가 어려운 성질에 또한 해당이 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 개수가 십천간 중에 냉정하고 잔인한 걸로 따지면 최고일 것이다. 그런데 이 개수는 간목으로 환원이 되어서 키우는 성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냉철하고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간목을 키워내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을 지키기 위한 이 부분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는 생명의 시원인 종자, 정자, 난자, 원자, 분자, 전자 등이 수계에 해당하는 이 자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수기는 변화가 자유로운 성분으로 구속과 속박을 싫어하고 개방적이며 즉흥적인 논리와 사상을 겸비하고 변화가 탁월한 탤런트 기질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기 성분과 이 목기 성분은 변화에 탁월한 성분이다. 왜 그러냐면 이 목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자기의 입는 옷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변화에 탁월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 목기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성질이라면, 이 개수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극히 잔인한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어머니와 같은 인자한 자비심 넘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처럼 이 각각이 이 변화가 자유롭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수침수가 되거나 이 땅속에도 그 강의 흐름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땅속 깊은 곳에는 물이 흘러가는, 그것을 수맥파라고 그러는데, 그 땅속 깊은 곳에 강이 또한 이렇게 해서 있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그 위에 사람이 살게 되면 단명하고 흉사하고 건강이 안 좋고 매우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수맥파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그 기사 또는 이거에서 보니까 이 소련 이쪽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여기에 수맥파가 있다 없다 그 부분까지도 찾아내는 그것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수맥파 위에 건물을 짓거나 수맥파 위에 일반 가정집을 지으면 거의 흉가가 돼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기, 이 그 전부 다 이것은 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개수가 모여서 그것이 또한 임수가 되어서 땅속 깊은 곳에 강물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는 강물이 이 땅속 깊은 곳에 또다시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는 이 개수는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기도 하며 계곡의 시원한 물이나 마시는 물이므로, 또한 우리 수도꼭지에 그 흘러나오는 이 물도 개수의 물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계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자비심과 냉정함을 겸비하고 있는 성분이 개수이다 그래요. 그래서 개수는 겉보기에는 인자하지만 속으로는 일도양단하는 냉정함을 지닌 사람이 많고, 혼자 독한 척 하면서도 그 내면은 매우 여린 특성이 같이 함께 상존하고 있다. 대체로 계산력이 빠르며 자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또한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실행하여 낭패당하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개수는 너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여 이성교제에 문제가 따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변덕적인 성격과 형이상의 조화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 되는데, 이 개수는 간목으로 환원되기를 기다리는 시기와 같아서 인내력이 강한 사람도 많으며, 음중음으로 연약하면서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자존심도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수기를 현무라하며 그 본성 파함이 쉽지 않은데, 십천간의 마지막인 개수는 자연계 삼라만상을 두루 여행한 격으로 백과사전과 같은 지식의 소유자가 많으며, 음중음이므로 소녀와 같은 감성과 노인네와 같은 해박한 지식과 지모가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특출하다. 그래서 이 개수의 물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는 소녀,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늙은 할머니의 성품. 그래서 때로는 소녀같이 호기심이 많고 세상을 호기심 속에 신선한 성분이 되기도 하며, 또 다른 하나는 할머니, 이제 곧 무덤 속에 들어가는 할머니와 같은 그 성품으로 매사 노심초사하는 근심 걱정이 많은 성분이 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고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일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매우 잔소리가 심한 그러한 성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개수는 준법 정신이 좋으면서도 임기응변에 능한 유형으로 변화에 민감하고 대처 능력이 뛰어난 편이지만, 자기 꾀에 자신이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므로 개수 일가는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참모나 보좌 역할이 어울린다고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개수는 타인이 심리 파악을 잘하면 물론 마음 씀씀이도 자상한 편이지만, 많이 아는 것에 비해서 실천력이 부족하거나 남의 어려운 일을 보면 말로는 잘하지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성분이 나타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녀의 성분과 할머니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남의 어려운 일을 보면 말로는 그것을 어떻게 그것은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 몸이 할머니로서 또는 소녀로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는 잘하지만 실질적인 행동력은 약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개수일간의 특징 중에서 그 어떠한 부분에서 그 사람의 지혜를 써먹는 이러한 부분에는 좋겠지만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을 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이 부분은 약하다. 그러면은 이 개수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로 하는 일, 이러한 부분에 적성이 많고 몸으로 부딪혀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부분 성분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개수는 어느 곳에서나 활용이 되는 물처럼 자유자재로 변신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변덕스럽거나 지조가 없는 이중 성격처럼 보일 염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또는 너무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거나 신비스럽게 보여 오해받을 염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나서 소녀적 감성과 할머니적 감성 이 부분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개수는 기본적으로 졸졸 흐르는 물과 같아서 행동에 생기가 있고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자유로운 성분으로 참견이 심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단점도 있게 되는데 그 꼭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보시겠지만 그 비분명리 고급편에 의한 거기에 또 개수일간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들어보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필자가 이것을 설명을 해도 그때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그 어떠한 말은 추가하기도 하고 어떠한 말은 빼기도 하고 그때 이 강의하는 모든 내용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기 고급편에도 있던데 여기도 있네. 그러면 고급편에서 봤으니까 이것은 안 봐도 되겠지. 또는 여기가 있네. 이것은 그 청갖는 비결 여기에도 있네. 그러면은 고급편에 봤으니까 이것은 또 안 봐도 되겠지. 등등등 이렇게 보면은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필자의 강의할 때의 그때 일진과 그때 자체의 기분 상태 이 부분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그래요. 특히 이 필자는 수기 과다 사주가 되어서 임수나 계수를 만나면 이것을 그 일반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필자의 그 감정, 기분이 굉장히 다운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천간들 강의하는 것에 비해서 좀 작을 수도 있겠다 그래요. 세세하고 꼼꼼하게 그 부분을 밝혀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왜냐하면 묘하게도 임수, 계수 이 부분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몸의 기운이 쭉쭉 빠진다고 그래요. 이게. 하여간 그래서 이 개수는 물처럼 고정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유동적인 변화를 좋아하므로 기본적인 도화 성분에 역마 성분이 추가되어 역마도화로 작용하는 활달한 성품으로 신선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화기가 유력하다면 많은 변화를 상징하지만 음기가 왕성하다면 활동력이 제한적이고 무력해지는 개수이다. 대체로 사고방식이 개방적이며 무엇이든지 그 원인을 이치적으로 추리하는 탐구심이 있으므로 신기술 분야에 적합한 성분이 되는데
개수는 항상 흐르는 시냇물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활동력이 있고 유통이 되는 분야에는 흥미를 느끼지만 한 곳에 안주하는 직업이나 사무실 등에서는 답답함을 느끼므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단점이 또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개수는 냉정하게 사물을 관찰하는 폭넓은 사고력으로 앞뒤를 조용히 관조하는 종교적인 성향도 강하지만 앞에 나서서 경우 없이 우쭐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 할머니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능수능란한 할머니의 지혜총명한 산전수전 다 겪은 지혜총명한 그러한 성분이기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 개수 일가는 남한테 그냥 내배로 도도될 것을 참견을 잘한다고 그래요. 이 참견을 잘하는 이 성분은 특히 임수와 개수가 되고 일반적으로 식상이 많으면 참견하는 성분도 강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개수나 임수는 자기의 목적과 사명이 목기를 키워내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자기의 정신이 자기의 자궁으로 간다. 자기의 자궁은 바로 목기이다. 오행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목기이다. 그래서 이 목기가 있던 없던 이렇던 저렇던 상대방을 참견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냥 내배로 둬도 될 텐데 참견을 한다. 즉 어떻게 이렇게 빠지면 요즘 시대에 그 냄새나는 담배를 갖다가 피다가 기껏 자기는 좋다고 자기 입에다가 입술에다 대고 키스하듯이 쪽쪽 빨아대면서 피우고 버릴 때는 아주 그 전생 원수 악연의 무슨 뭐를 만난 것처럼 땅에다가 내 던져버리고 발로 비벼서 아주 형치도 없이 갖다 만들어버리고 또는 그러한 사람까지만 해도 괜찮다 그래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많아서 차 안에서 담배는 기껏해서 피우고 버릴 때는 차창밭에 조용하게 톡 던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차 운전하다 보면 아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그 필자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것을 갖다가 그러려냐고 냅둔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참 비겁한 행동이 되는데 또는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임수 개수 이러한 성분은 그 여보세요. 거기다 그렇게 담배를 던지면 되나요? 하고 말을 하는 성분에 해당이 된다.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다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당신이 뭔데 이렇고 저렇고 간섭해 해가지고 아주 곤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필자와 같이 겁이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못 본 척 해버리는 이것이 오히려 비겁쟁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뒤로 돌아서면 개새끼 죽일 놈 살릴 놈 요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겁한 놈이 필자일 것이다. 하여간 이 개수는 고요한 가운데 쉼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탐구함으로 모든 방면에 박학다식하여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계속 전진하려는 의욕은 강하지만 시작보다 끝 마무리가 부족하고 처음 계획했던 일이 변질하거나 기회주의 성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동조를 잘하며 타협에도 능하여 대립하지 않는 성품으로 원만하지만 한번 틀어지면 겨울의 얼음처럼 차갑거나 냉정해지고 남을 못 믿거나 포용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기 성분은 밀착하는 힘과 응징력이 강하여 잘 뭉치는 통일성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
찐득이처럼 달라붙어 괴롭히거나 한쪽으로 쉽게 치우치는 편고성이 내재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보지만은 임수일간의 그 성격, 특성, 이 부분도 같이 꼭 참조를 하시라 그래요. 결국에는 계수가 임수로 변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압력이 되어서, 그래서 이 수기 성분은 빗물이 되었건 뭐 하수도 물이 되었건 일반 산골짜기 물이 되었건 결국에는 강으로 모여서 다들 합쳐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 계수 특성이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다. 다만 그 특성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임수는 좀 온기가 있는 물에 해당이 되고, 이 계수는 극음의 성분이기 때문에 매우 차가운 한냉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 성격적인 특성에서도 그 임수는 따스함이 나타나고, 이 계수는 극음의 성질이기 때문에 일양 희생을 하여 양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극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워서 한 번 사람들을 그 안 보고 헤어지고 내지는 그러면 다시는 안 보려 하는 특성으로 존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따스함이 좀 부족하다. 그 필자의 그 이렇게 제기를 보면 이 계수 일간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많이 상담들을 하다 보면 자기 아쉽고 아쉬움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전화를 해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런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 속에 이제 자기가 알미 어느 정도 다 채워져 버렸고 이미 필요 없다 그러면은 다시는 전화 한 통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냉정할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서 든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냉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이 부분이 잘못된 성격이다 그래요.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른다. 물과 물이 만나는 것처럼 아무리 지금 현재는 빗물이 되어서 흘러가서 강물이 되고 또는 갖다 구름이 되어서 산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땅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 인간관계다. 그 인간관계가 언제 적군이 될지 아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매사를 갖다가 그렇게 다시는 쓸모없고 필요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기라는 성분은 한마디로 물과 같은 성분이 되는데, 물을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듯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여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수가 많고, 또는 너무 경솔하거나 자주 변덕을 부려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타인을 이용하려 하거나 곤모술수가 지나쳐 사기성으로 변하는 수도 있다. 애정적인 면에서는 남녀 모두 사교적이라 부드러운 분위기를 잘 조성하며 지적인 연애를 추구하는 유형으로 많은 사람이 따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너무 정의에 해프기도 하거나 유흥이나 유행에 치우쳐 방탕한 경우도 많다. 특히 여명의 경우 너무나 개방적이어서 이 때로는 너무 개방적이다 그래요. 근데 이 개방적인 이것이 다른 개방적인 그 부분하고는 틀리다. 이것은 소녀적 기분으로 작용을 해서 호기심의 개방적 성분이 추가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너무 필자가 좀 그렇게 되는데, 이 개수가 잘못 발현이 돼서 호색하는 성분으로 나타나면 진짜 이것은 진짜예요. 두 다리 세 다리 이거 그 걸치고 두 남자 세 남자 자기 그 본 남편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여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여자는 자기의 냉정함, 냉철함 이것으로 확실한 자기를 지키는 성분에 그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떠한 여자는 진짜
그 머리를 쪼개서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여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 이미 할머니의 성품으로 나갔으면은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미 알 거 다 알고 사랑이 그렇고 삶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알아버린 성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지혜로 넘어가게 했고 소녀적 호기심 성분으로 넘어간다면 하나에서 열까지 호기심으로 발현이 된다 그래요. 저 남자는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여자는 어떨까? 저 여자는 무엇이 어떨까? 저 여자하고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큰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요. 아주 정말 이렇게 못 봐줄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많더라. 그래서 냉정함, 이 부분은 이미 그 십천간 간목부터 시작된 계수까지 왔기 때문에 지혜가 총명한 그것을 발휘를 해서 상당히 그 성견지명, 애지력을 발현해서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아주 조상 가문에 먹칠을 하는 여자들 여러 봤다고 그래요. 특히 각기청간들 중에서 유달리. 그래서 호기심의 개방적 성품, 두뇌 회전이 빨라서 적극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주격이 불미하다면 일부 종사하기 어렵거나 의부증으로 집착하고 남자를 괴롭히기도 하며 음란해지는 일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여자들 보면은 진짜 그 저번에 그 스케이트 선수 남자 그 생기기도 잘생겼던데 그 남자 그 한테 빠져가지고 학교 선생이었었는데 무슨 차를 사주고 시계를 사주고 매 수억을 그 남자한테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한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유산을 빨리 받고 싶어서 그 어머니를 살해 청탁을 했다고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어찌 됐건 요 필자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여자가 개수일간 아니었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수의 특징적 성격 이제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라. 황당무계한 성격이다.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다. 때로는 지혜 총명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노인네와 같은 해박한 지식이 있는 성품이다. 이 개수가 망하는 일은 거의 호기심 때문에 망한다.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이 직장 때려치우고 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친구한테 빌붙어서 그 사업을 있는 돈 없는 돈 투자하고 했다가 망하는 경우 또는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다가 그러한 경우가 특히 개수 일간한테 많다. 그리고 또 멀쩡하게 부부 화목하고 자식들하고 사이도 좋고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뭐 회사에서 만났건 어디서 만났건 그러한 남자한테 폭 빠져서 내 가정, 내 남편, 내 새끼들 다 팽개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여자.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이 개수의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황당무계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머리를 쪼개서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해보고 싶은 그 성분이 개수이다 그래요. 이 여자가 극음인 개수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 정신적인 그 구조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주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하다 그래요.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